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사들의 리얼 스토리, 강사 인터뷰에는요, 우리 중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중국어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시고 또 승무원 면접 코칭까지 진행하고 계시는 호리보 클래스의 호예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항공중국어 전문으로 아닌 강사이자 이제 호리보 클래스 운영하고 있는 호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정말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우리 기내에서 들은 그런 말투로 그래요? 너무 신선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항공사 승무원이 된 계기와 과정이 저 되게 궁금한데요.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먼저 저는 좀 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로가 정해졌는데, 오, 초등학교 때 싱가포르에서 잠깐 살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싱가포르이 뭐 영어랑 중국어랑 뭐 말레이어, 타밀어 이렇게 공용어가 네 개란 말이죠. 그래서 음, 거기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어를 배우고 또 음, 문화도 엄청 섞여 있다 보니까 좀 그런 환경이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커서 일을 할 때도 뭔가 다양한 외국어를 쓰면서 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양한 승객들을 만나면서 또 다양한 국적을 가진 동료들과 일하는 승무원을 선택하신 건가요? 그쵸.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싱가포르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나라 자체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좀 아시아 국가인데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데에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상하이가 베이스인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공사 쪽에 인연이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어 강사를 지금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승무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전향을 하게 되신 계기나 뭐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때 음. 좀 전환기를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저도 네. 항공사에 다니다 보니까 그때 좀 휴직을 하게 됐어요. 음. 그러면서 아무래도 제가 중국 회사에 재직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중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어 과외를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뭔가 중국어를 한다고 해서 좀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뭔가 가르치는 방법 같은 거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석사를 중국어 교육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 그러셨군요.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럼 중국어 교육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강사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도 강사 양성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음, 강사를 해보고 싶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제 네. 막상 시강이나 뭐 이런 교육적인 걸 배워보시고 나서 이거 저랑 안 맞아요 라는 부분도 많으세요. 분들도 많으신데 선생님에게 티칭은 처음에 인상이 어땠나요? 재미 이런 거였을까요? 어, 저는 어떻게 낯설진 보면은 않았나요? 낯설진 않았나요? 아, 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하나의 직업을 어렸을 때부터 꿈꾼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외국어를 다양하게 내가 좋아하는 걸 쓰면서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게 항공사 승무원도 되고 강사도 그게 되는데 이제 음. 강사는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는 사랑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서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받으면서 이제 막 도파민이 돌고 이러면서 되게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쩐지. 욕심도 많이 왜냐면 생기고, 네. 전혀 그 강의 쪽에 발 담고 계시지 않았다가 갑자기 음, 시작하셨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잘 잡으신 건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음, 첫인상을 제가 돌발로 한번 여쭤보게 맞아요. 됐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어, 처음부터. 이제 아마 호리몰 선생님의 그런 콘텐츠를 보면 선생님 자체가 즐기고 계시고 재미를 느껴하시는 게 아마 학습자분들도 다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무원의 이 경험이 음,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실 때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그런 음.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오, 저는 승무원 자체의 경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중국 항공사 승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중국어는 서면어체랑 캐주얼한 말투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서면어체 항공중국어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더라.
라든지 뭔가 항공 전문 용어나 아니면은 약자 같은 거, 사람들끼리 거기 내부에서 쓰는 약어, 이런 것들 알려줄 수 있어서 되게 좀 수업이 생생해지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중국인 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돌발 그런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중국 회사 문화 조직 분위기 이런 것도 같이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서 수업이 단순히 좀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맥락 있는 좀 문화가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 단순히 저는 그 중국어를 쓰던 직업이니까 중국어 음,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됐겠다 정도의 전 생각을 했는데 음. 그들과의 소통하는 거나 고객한테 자주 듣는 문장, 문화까지도 다양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직업이네요. 오, 네, 그 되게 부분이 좋았어요. 많은 네. 것들이 내 생각보다 많이 강점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음. 그러면 항공 중국어를 지금 메인으로 강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를 준비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은 음. 중국 항공사 면접 중국어 강의라든지, 그렇게 네네네.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 위주로도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현직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회화 표현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지금 항공사 직원이신데도 중국어를 보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건가요? 오, 네, 꽤 많아요. 아, 사실은 음. 요즘에는 점점 추세가 성적을 갖고 온다고 그냥 승진이 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네. 성적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네네. 정말로 이 친구 중국어 해 라고 해서 뭔가 대표해서 중국인 승객의 전담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역량을 굉장히 높게 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내 방송문 같은 것도 자격이 있어요. 방송 자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좀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취득을 많이 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알면 거기서 다 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그것도 그 안에서도 자격을 또 따야 하는 거군요. 그쵸. 이제 기내 그리고 방송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네. 높은 사람이 보통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만 가지고 덜컥 들어간다는 게 이제는 시대가 지났고, 이제 그쵸. 실제로 내가 이 역량을, 중국어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들이라서, 승무원이 되고도 이렇게 코칭을 받는 분들이 많네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한 항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제 머릿속에 있던 거랑 많은 것들이 지금 다른데, 그러면 그래요? 승무원을 준비할 때도 음. 중국어가 필수인지 필수가 아닌지부터 저는 궁금해요. 영어는 필수일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중국어의 중요도를 좀 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음. 일단 중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필수예요. 음, 음, 그래서 정말로 아무래도 중국인 뭐 동료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어로 된 매뉴얼 같은 거를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HSK 5급 이상은 당연히 요구가 음, 되고요.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도 당연히 중국어 면접이 있어서 음, 의사소통은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산점이 되는 거는 확실해요. 음, 근데 사실은 더 다른 것들이 중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뽑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럼 중국 항공사를 타겟으로 한다면, 이제 소통이 원활할 정도의 중국어를 해야 그쵸. 하는 거고, 이제 기본 다른 항공사에서는 가산점이 될 수 있다.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돌발 질문 하나 드리면 중국 항공사의 장점이랄까? 또 음, 다른 항공사보다 그래도 난 중국 항공사가 더 좋더라 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장점이? 음, 어, 저는 일단 네. 워라밸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쉬는 날이 절대적으로 많았어요. 다른 그래서 항공사 직원분들보다? 네. 네. 그래서 한 달이 있으면은 저희는 뭐 상하이가 베이스인 경우에는 22일 동안 상하이를 베이스로 이제 비행을 하고요. 8일은 통째로 한국에서 휴가였어요. 그러다 아, 보니까 이게 상하이에 있는 22일도 22일 매일 출근을 하는 게 아니고 장거리 예를 들면 뭐 LA 비행을 갔다 오면 이틀 쉬고 이런 음, 식으로 거기서도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실제로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고 음, 나머지는 상하이에서 오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8일을 통째로 쉬다 보니까 막 비행하다가 좀 힘든데 이렇게 하다가도 한국 와서 좀 휴가 푹 쉬고 돌아가면은 갑자기 또
회사 좋은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워라밸이 좋다. 이거는 네. 겪어보지 않은 분이라면 절대 추측하지 못할 음. 좋은 꿀팁입니다. 중국어를 지금 저희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도 중국어를 사랑하시는 분들 혹은 중국어로 활용해서 좀 내가 먹고 살아보자 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인데 네. 이런 내용들이야말로 내가 어, 가슴 뛰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승무원이신데 중국어를 조금 더 높이실 분들을 위해서 클래스가 운영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선생님의 클래스가 호리보 클래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음. 이 뜻도 궁금하더라고요. 아, 호리보 클래스에 이제 홍보 아닌 좀 나의 소개를 해보실 차례입니다. 아주 마음껏 하시면 되는데 호리보 클래스의 이름부터 좀 각인시켜 주세요. 어, 사실 이게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작은 마음으로, 이게 네네. 가볍진 않았지만, 약간, 내가 수업을 해도 될까? 내가 음. 강사로서 뭔가 내가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막 거창하게 뭐를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고요. 네네. 저는 옛날부터 좀 그런 말을 좋아했어요. 흑백 같은 세상에 뭔가 컬러를 칠한다.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제 수업이 뭔가 이렇게 색깔을 입혀줄 수 있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뭐를 가져올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젤리 있죠. 하리보 젤리인데 내가 하리보도 좋아하고 하리보 알록달록한 그런 느낌이 좋은데 음. 내 이름이 호예진이니까 합쳐볼까? 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호리보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이게 수업이 한 명 하다가 막 두 명하고 세 명하고 늘어나면서 계속 수업 자료에 이걸 클래스 이름을 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입에 붙고 저희 학생들도 그렇게 부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로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아니, 생각이 돼서, 네. 설명해 주시기 전에도 하리보 그 젤리가 떠올랐어요. 그쵸. 그렇다면 성공 아닌가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지만 거기에 선생님 성씨가 딱 들어간 이름이라서 또 색깔을 내가 이렇게 칠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지만 어떤 색깔을 칠하고 싶은 음, 건지도 궁금한데 그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오. 너무 이거는, 심오해서. 네. 제가 그냥 엄청 가볍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회사를 다닐 때 굉장히 비행이 너무 재밌고 만족을 했는데, 회사에 결국 출근을 하다 보면은, 항상 내가 원하는 비행, 원하는 승객만 만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왜냐면 네. 뭐 회사에서 준 스케줄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끔씩은 조금 힘들고 할 때 좀 눈이 동태눈이 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만큼은 동태눈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깨어있는 수업을 아,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집중할 수 느낌. 있고 좀 좋아할 수 있고 이런 수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데에서 혹시라도 중국어가 그전까지는 흑백이었다면 나를 음. 만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깨어있고 색깔을 입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호리보 선생님의 그 색깔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무채색이었던 음. 나의 삶에서 이제 비롯돼서 이 선생님을 만나서 호리보 클래스에서 수업을 들으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그런 중국어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이 호리복 클래스라는 글자를 볼 때 제가 다른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해도가 있으니까. 자, 그럼 선생님의 대표 수업은 어떤 게 있나요? 음, 대표 수업도 아무래도 항공중국어 쪽이 음. 가장 많고요. 네네. 합격자가 지금 가장 많고 좀 성과가 좋은 수업은 이제 중국항공사 지상직 수업이 있고 네. 객실승무직 수업도 너무 하고 싶은데 객실승무직이 그 채용을 안 한 지가 거의 10년이 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직 위주로 수업을 많이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정확하게 딱 항공 관련된 중국어를 맞아요. 메인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면 기본적인 중국어를 익힐 수 있는 강의도 있나요? 네, 사실 실시간 수업으로는, 1대1 수업으로는 사실 뭐 병아리 반부터 시작해서 제 아, 커리큘럼이 HSK 3급, 4급, 5급 해서 뭐 회화 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강의 준비도 하고 있고 전자책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요즘은 좀 인원수를 적게 받다 보니까 대기자가 있는 편입니다. 와. 저는.
그러면 이제 항공을 메인으로 하지만 병아리반부터 HSK까지 선생님과 수업을 할 수 있는 반도 있다. 이렇게 네, 알고 있어도 맞아요.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리보 선생님과 나 좀 스타일 맞는 것 같아. 선생님 너무 나랑 재밌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대기 걸어두세요. 선생님과 수업도 감사합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도 온라인에서 항공 음, 중국어라는 어떤 특별한 차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승무원이라는 과거 이력을 지금은 중국어 강사 영역에서 잘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 초청을 드린 건데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제 선생님을 차별화하게 된 그런 음, 온라인의 노하우랄까? 첫 번째 음, 정착 과정이 전 좀 궁금해요. 어, 막연하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음, 내가 이렇게 휴직을 하게 됐고, 음, 그리고 이제 일단은 교직 이수나 뭐 이런 교육 관련된 걸 배우시고 났을 때 현장으로 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음, 근데 음, 이제 온라인을 선택하시게 된 그런 정착 과정? 그런 것부터 한번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아무래도 코로나였다 보니까 그때 음, 휴직을 음, 하면서 취미로 블로그를 했는데 이제 블로그에 제가 나눌 수 있는 게 사실은 항공사 정보 같은 거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고 중국어 관련해서도 이제 중국 항공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렸는데 항상 댓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중국 항공사 대비를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멘토링이나 코칭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현직으로 비행을 할때 대학교에서 초청으로 취업 강의 같은 거를 취업 컨설팅을 한 적이 있어요. 봉사처럼. 근데 그때 그게 좀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무료로 처음에는 많이 컨설팅을 해줬고요. 뭐뭐 이런 거를 준비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교육대학원이 아무래도 배우는 거를 바로바로 실천을 해야지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잘 날 거라고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대면 강의를 한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블로그로 처음에는 학생을 구했는데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네 그 싶어서 맛을 보셨군요. 그래서 그 맛을 보고, 블로그로도 이렇게 나랑 결이 맞는 학생들을 구할 수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 블로그로 시작을 했고, 그때는 단가도 엄청 낮게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강의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진짜 음, 그때는 약간 브랜드에 어떻게 보면은 신뢰를 다지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과외를 하고 잠깐 떠나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호리보 음. 클래스라는 초창기를 지금 쌓는 과정이다. 이런 마인드로 좀 임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온라인에서 자리 잡는 거에 이제 저번 강연에서도 저희 음,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강연자들이 혹은 온라인에서 자리를 잡은 선생님들끼리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 블로그든 어떤 SNS든 상관없이 나를 일단 알리고 내가 음, 아는 노하우들을 올리고 그 음, 노하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된다는 이런 맥락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아주 정석대로 음, 코로나라는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외부에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블로그에 선생님의 경험치, 노하우 같은 걸 나누면서 지금 정석대로 자리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워낙 색깔이 항공이라는 분야가 이제 뚜렷하니까 음,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을 빠른 결을 이렇게 만나지 음, 않았나. 음, 너무 음. 선생님의 시대가 지금 딱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선생님이 정착하시다 보면 똑같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오셨을 것 같고 그쵸. 내 색깔이 도대체 뭘까? 혼동이 오시는 날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브랜드를 운영하실 때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심을 잡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음. 저는 일단 네. 첫 번째는 신뢰가 가장 컸어요. 어, 왜냐면 결국에 이게 저와 학생의 신뢰도 너무 중요한데 수업 구조 자체를 설계를 할 때 학생이 스스로 뭔가 꾸준히 노력을 내가 해내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근데 음, 그게 저를 믿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스스로를 믿어서 해낼 수 있는 어, 그런 수업을 좀 설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무조건 숙제 많이 주고 이거 다 외워와라, 해와라 이런 수업은 아니고요. 사실 숙제 양 같은 것도 처음에는 제가 지정을 해서 주기도 하지만 음, 이거를 하다 보면은 못 따라오면은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만 좀 주도적으로 조절해서 음. 할 수 있게 만들고, 예를 들면은 단어가 외우기 어려워요. 보통 학생들은 단어 시험을 보면은 막 단어가 다 틀려오는데, 그러면 사실 뭐 왜 공부 안 했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이유를 좀 같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왜 단어를 지금 못 외우는지, 공부를 하기 싫으면 왜 공부가 하기 싫은지, 그런 것부터 조금 1대1로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원인을 찾고 스스로 그러면은 단어를 100개 외웠던 거를 50개만 완벽하게 외운다. 이거를 목표로 삼아서 그거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목표를 잡고, 이런 네. 식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럼 지금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선생님 온라인에서 브랜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는 신뢰인데 네. 그걸 선생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음. 그 시스템을 선생님이 기획한 그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나에 대한 신뢰도 쌓이면서 내가 좀 그쵸. 자신감 가지면서 성취감 가지면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 거네요. 네. 그게 그게 선생 계속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오, 굉장히 저랑은 좀 완전 상반된 거라 오. 너무 신선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저만 믿으세요. 여러분들 혼자 하기 음. 힘들잖아요. 저 믿고 전적으로 같이 따라오면 할 수 있게 돼요를 어, 보통은 많이들 내걸고 수업을 진행하실 텐데 그쵸. 선생님은 반대로 나를 음. 믿는 것도 맞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믿음이 생길 거야라는 음. 완전 새로운 각도라고 저는 봐서 어. 그래서 선생님에게 한 번 빠진 분들은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되네? 이런 느낌이 음. 있으니까 쭉 같이 가시는 게 아닐까. 음.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요즘 개인주의기도 하고 혼자 공부한 독학시대인데 그 음. 독학시대에 굉장히 잘 맞는 수업 기획이지 않나라는 또 한 수를 배워갑니다. 자, 음. 그러면은 선생님, 온라인 브랜딩, 요거는 또 돌발 질문인데요. 온라인 브랜딩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는 없었을까요? 이런 음. 것들을 기획하거나 다양한 걸 또 해보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드셨을 텐데, 음.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하나 공유 부탁드립니다. 음. 사실 시행착오는 지금도 계속 겪고 와, 있는 중인 것 같긴 알지? 해요. 그래서 음. 저는 처음부터 그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시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 무슨 소리냐면은 네. 일단은 처음에도 학생이 모집이 될까? 완전 초창기 때 처음 그렇게 학생을 모집할 때는 내가 어떻게 보면 중국어 티칭 능력도 아직 없는 것 같고 석사도 재학 음, 중인데 이렇게 해서 학생이 모이나? 이런 의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의심을 하면서 실행을 못해서 그게 계속 반복되거나 빠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의심이 되면은 그거를 실행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서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갔던 것 같고요. 근데 시행착오라고 하면은 이게 시행착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승무원 과외도 크게 하고 중국어 과외도 계속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죠. 네. 그래서 다 잘하고 싶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막 알아눕기도 하고 막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과감하게 아예 승무원 과외를 지금은 접은 상태고 나중에 된다고 음, 하면은 그거를 뭐 스터디나 다른 방향 쪽으로 좀 가져갈 음. 생각은 있지만 아니면은 뭐 단발성으로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뭔가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벌려본 것들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휩쓸고 가는 시행착오들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중요한 시행착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이 뭐든지 가능한 판에 오시게 되면 그쵸. 저도 그렇고 똑같이 이게 되네? 이것도 가능하네 하면서 판을 벌리다 보면 내 몸에 맞아요.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 조율이잖아요. 음. 나의 속도나 나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음. 선생님은 그걸 이미 일찌감치 해서 버릴 건 좀 더 보류해 두고 음.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우선순위를 정하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시행착오를 지금 먼저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어. 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아마 뭐 음. 항공승무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전향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음.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처음에 블로그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직업, 코칭을 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음. 비행할 때 썼던 그 에너지와 강의를 하면서 쓰는 에너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업을 잘 안배하는 거. 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제가 대변해서 음.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요. 선생님께 이제
이렇게 전향해보고 싶은 음. 우리 선배, 동료, 후배, 승무원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더 하면 조금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이 있을까요? 음. 예를 들어, 후킹을 좀 하자면 이것부터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진심 어린 조언 음,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자기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뭐를 하든지 간에 그렇겠지만 요즘은 또 승무원도 많고 강사도 많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다 같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음, 내가 뭘 잘하는지 음, 아니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좀 설정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은 내가 진짜 일로 튀면은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약간 이렇게 방향이 없잖아요. 근데 네네. 그 방향이 내가 없으면은 이렇게 너무 흩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에너지가 분산이 많이 되니까 일단은 음, 내가 어떤 강의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네. 내 강의가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다르게 좀 차별화될지, 그리고 승무원으로서의 경험도 수업에 어떻게 녹일 건지, 음.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저라면 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 그런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저 지금 음. 너무 공감해서, 저도 이미 다 겪은 내용이니까 음, 공감해서, 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경청을 했는데, 자, 조금 더 이제 막 여기에 오시려고, 온라인의 세상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나를 잘 아는 게 어떤 음, 건가라는 의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음, 해보자면, 뭐든지 가능한 세상이 온라인 세상이니까, 그쵸. 그 모두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승무원이어도 조금 더 발랄한 승무원이 있을 수 있고, 침착한 그쵸. 승무원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선생님과 저도 음.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어떻게 뾰족해질 수 있는지를 찾아라. 그게 1번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네. 생각이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 나랑 중국어 교육 시장 중에 뭐를 맞는지를 좀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음, 그거를 어떻게 찾냐면, 음, 처음에 블로그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SNS에 내가 할 수 있는 포스팅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포스팅 중에서 반응이 오는 게 저는 나랑 맞는 것 같아요. 예를 아, 들면은 똑같은 중국어 콘텐츠를 이 강사님도 올리고 이 강사님도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올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현장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현장 경험에 대해서의 강의 일지 이런 거는 안 쓰면서 그냥 강사 그 중국어 콘텐츠만 올리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내가 가진 강점이 만약에 현장 경험이 길다라고 음, 하면은 현장에서의 그런 스토리를 올렸을 때 반응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댓글 음, 같은 것도 이런 강의는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우리 회사에서 강의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의뢰가 오기가 높잖아요. 그래서 내 강점이나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결국에 여러 가지 좀 포스팅을 SNS에 올려보고 콘텐츠를 그중에서 반응이 오는 거를 선택을 해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나로부터 시작하는 할 수 있는 콘텐츠, 나에게 쌓여있는 모든 경험치의 콘텐츠를 일단 다 발행을 해보고, 네, 뭐가 거기에서, 맞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반응이 오고, 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이런 거구나가 좀 캐치가 됐을 때,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뾰족하게 점점 가라. 요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아,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준비하시는 분야에서도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 다른데요. 그러면 이런 코칭을 중국 승무원이든 뭐 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코칭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쵸. 여기서 호리보 클래스의 특징이 담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온라인에서 자리 잡는 거 말고 승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선생님이 볼 때 이게 중요하더라. 이런 것만은 놓치지 말아라 하는 포인트도 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승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말씀이신 건가요? 맞아요. 어, 왜냐면 승무원을 준비하는? 이거는 왜냐면 어떤 학원에 가면 그 학원 스타일대로 양성을 하잖아요, 보통. 그쵸. 근데 또 선생님은 개인이 돼서 이미 경험을 하신 노하우를 가지고 1대1이나 뭐 이런 코칭을 하시는 거니까 선생님의 색깔이 좀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선생님이 코칭을 하시고 합격 이야기도 제가 많이 본 게 있어서 선생님은 어떤 색깔로 티칭을 하실까, 코칭을 하실까가 음, 궁금해서 그 음, 첫 번째만 들어도 선생님 색깔이 느껴질 것 같은 거죠. 음. 그래서 돌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음. 저는 일단 음. 승무원 준비할 때 있어서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중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음. 이 질문을 드리길 잘한 것 같아요. 역시 제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이 그래요? 중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왜냐면 사실 승무원의 직무 특성상 음. 뭔가 진짜 이미지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음. 중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많다 보니까 뭐가 정답인지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가서 막 상담, 과외 가서 상담 이런 것도 많이 받아보고 스터디 같은 것도 해봤을 때 이런 피드백, 저런 피드백 받아서 내가 이런가? 저런가? 굉장히 의심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요. 음. 어쨌든 내가 중심이 돼서 그것도 결국에는 나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뭔가 떨어졌을 때에도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채워서 다시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 음. 중심을 잡고 나를 기준으로 준비를 하는 게 정말 마인드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 회사에 가서 취업이 되던 온라인에서 내가 자리를 잡던 결국 나 자신이 잘 음, 이해를 한 상태에서 브랜딩을 해야 살아남을 수 그쵸. 있는 거는 지금 똑같다라는 걸로 저는 이야기가 들려요. 네. 정말 많이 고민되는 그런 시기에는 중심 잡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런 노하우 푼데 그럼 가서 들어보고 여기서도 그쵸. 조언 들어보고 많이 흔들릴 텐데 나 자신의 중심을 잡은 선생님께서 이미 취업을 하신 다음에 지금 들려주시는 이야기니까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취업을 앞두신 분들은. 그렇지만 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나를 좀 믿고 음, 중심을 찾고 준비를 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여쭤본 것 같은데요. 어, 우리 마지막 선생님의 호리보 이제는 승무원이 아니신 강사의 신분으로 저희가 만나 뵌 거니까 호리보 클래스에 대해서 좀 홍보? 음, 그런 것 좀 이제 마음껏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지 채널이랑 운영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완전 프로 엔잡러 느낌인데요. 오, 좋아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 이런데 프리보 클래스를 검색하시면 기본적으로 블로그가 음. 있고요. 요즘에 홈페이지를 지금 제작 중이어가지고 오,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이 아마 저한테 연락하시기에는 가장 쉬운 채널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홀리보 클래스 인스타그램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중국어 원서 읽기 북클럽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서 읽기 스터디를 또 이제 호리보 북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음. 인스타그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무원 코칭은 또 호리보 어벤져스라는 인스타그램이 또 있어요. 빠르게 그래서 그렇게 네, 응용하시네요. 저희 클래스 인스타그램만 3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일상이랑 여행 담는 이제 호리보 채널이 있고, 그리고 수업 얘기, 뭐 중국어 얘기 이런 것들을 담는 호리보 쌤 채널도 있어요. 음. 그래서 와. 필요하실 때 검색해서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엔잡러라서 되게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강의로 큰 틀에서 다양하게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 채널 잘 팔로우해서 선생님이 이번엔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시구나 하면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네. 말씀 있으실까요? 음, 뭐 하실 대상이 말씀? 중국어를 음, 배우시려는 분도 좋고 승무원을 준비하시려는 분들도 좋고 뭐 음, 아니면 음, 똑같이 이렇게 전향하시려는 동료분들도 좋고 뭐 떠오르시는 음, 분들이 있다면 음,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기고 저희 마무리하려고요. 음. 많은 분들이 음. 저한테 그 컨텐츠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음. 뭐 꾸준히 만드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어, 이런 꾸준히 어떻게 만드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꾸준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을 좀 바꿔서 음. 성과를 그러면은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 그건 어떤 그러니까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콘텐츠를 계속 똑같은 스타일로 올리는데 하나의 스타일이 그게 시장에서 만약에 반응이 없다. 라고 하면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만약에 저는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왜 반응이 안 오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음. 만약에 이거를 같은 형식으로 뭐 10개를 올려봤는데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또 올려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중국어 과외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성과 없이 뭔가를 지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성과를 계속 만들어서, 나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앞으로 가게끔 만들어 신나게, 조금 주는 신나서 게, 앞으로 갈 네, 수 있게. 그래서 약간 조금 하고, 대단해, 잘했어. 이렇게 하고, 조금 하고, 또 했네,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좀 많이, 진짜 우리 학생 대하듯이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성과를 조금씩 많이 만들어 가셔서 그거를 좀 쌓아 보시는 게 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정말 중요한 조언입니다. 온라인 세상은 뭐든지 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버티지는 못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버티는 거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음, 오늘 제가 선생님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음, 선생님이 굉장히 진실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그리고 아끼지 않고 나에게도 칭찬을 하고 학습자에게도 칭찬하면서 음. 서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걸 중시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요리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호리보 클래스에서 다양한 중국어를 색깔 입혀서 반짝반짝한 빛으로 배울 수 있게 호리본 선생님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